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했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의 입국 거부 사유는 무비자 프로그램 취지와 다른 입국 목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고등학생이 트위터에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인 학생은 친구와 다툰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2008년 북핵 시설 검증 합의로 해제된 뒤 9년 만입니다. 한국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재외국민 개헌 투표 참여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며 영주권까지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관광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규정을 위반한 버스 110여 대와 90여 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주차량국과 교통국 등은 지난 9월 달부터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112대 전세 관광버스에 대해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KBTV 뉴스9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했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들의 입국 거부 사유는 무비자 프로그램 취지와 다른 입국 목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항에서 한국인 85명의 입국이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83명이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한국인 85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출국 조치됐다는 통보를 20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방문자들은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방문과 실제 입국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단체 여행객이 미국 내 체류 주소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조치는 교통안전청의 보안 대폭 강화에 따른 일종의 시범 사례로 적발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민세관 국경보호국은 한국인들의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된 85명은 대한항공과 미 델타항공 등 2개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도착했으며 대한항공을 이용한 승객 36명은 20일 오전 11시 50분 항공편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델타항공 승객은 직항이 없어 디트로이트 등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여행업계에서는 교통안전청의 보안 규정 강화 이후 입국자가 미국 내 체류 주소를 잘못 기입할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인 고등학생이 트위터에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타런트 카운티 경찰은 이 학생이 트리니티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며 지난주 자신의 트위터에 학교에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해당 글을 읽은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테러 위협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한인 학생은 친구와 다툰 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학생은 보석금 7,000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2008년 북핵 시설 검증 합의로 해제된 뒤 9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북한은 살인 정권이라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이미 오래전에 수년 전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2008년 북핵시설 검증 합의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해제한 뒤 9년 만입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격추 사건으로 1988년에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가 발표될 것이라며 이 추가 제재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한국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재외국민 개헌 투표 참여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지난 17일 내년 개헌에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 사전 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취임 즉시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고 밝힌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다시 한번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머피 당선자는 20일 스테판 스위니 주 상원 의장과 크레이그 카갈린 주 하원 의장 내정자 등과 함께한 주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기가 시작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행 시간당 $8.44인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 7일 본선거 당선 직후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경제적인 평등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 이상의 부유층 소득세 인상을 조속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에 최장 60개월의 합법 체류를 허용하며 영주권까지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7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안을 공식 접수시켰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폐지할 방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내년 2월 중으로 8개월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이번 이민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주가 관광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규정을 위반한 버스 110여 대와 90여 명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주 차량국과 교통국, 경찰국은 지난 9월 달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를 비롯해 10개 지역에서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했고 1,115건의 인스펙션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112대 전세관광버스에 대해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96명의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정부의 이번 단속은 관광버스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퀸즈 플러싱에서 MTA와 중국계가 운영하는 업체 소속 관광버스가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공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의 공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여만 손해배상 소송의 공식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내년 4월 13일에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 한인회가 지난 9월 8일 남부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양측은 공식 재판에 앞서 내년 3월 19일 이번 소송과 관련 합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치솟는 렌트비로 맨해튼의 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맨해튼 일대 급격한 렌트 인상 여파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빈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렌 로젠달 시의원의 최근 현황에 따르면 맨해튼 어퍼 웨스트 소매 점포 1,332개 가운데 161개 점포가 비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은 이는 비단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빈 점포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급격한 렌트 인상이 꼽혔고, 이에 반해 소매 매출은 못 미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보다 강화된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위협은 없지만 뉴욕시는 언제 있을지 모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맨해튼 트럭 테러 여파로 올해 메이시스의 연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20일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뉴욕 경찰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현재 뉴욕시와 퍼레이드에 관해 아무런 위협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Look, what you can rely upon is there will be a very strong presence of the NYPD, stronger than ever, in fact. I want to emphasiz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ll say, there are no credible and specific threats against New York City at this time. There are no credible and specific threats against these events. 뉴욕시는 지난 2016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불과 몇 주 앞둔 날 IS 잡지에 홍보된 트럭 테러 위협으로 인해 모래 트럭 수십 대가 출동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 자전거 길에서 트럭 테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 순찰대장 테런스 모나하는 이번 퍼레이드 보안에 모래트럭, 무장팀과 감시팀, K9과 공중유닛 등이 출동해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레이드가 이뤄지는 교차로는 모두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FBI 요원이자 보안 전문가 매니 고메즈는 각 개인이 탈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잘 대처해 피해를 막을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또한 연례 풍선 부풀리기 행사에 대한 변경 내역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22일 센트럴파크에서 있을 행사가 2시간 앞당겨진 오후 1시에 시작되며 관중들은 오후 8시까지 행사장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서 배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센트럴파크 웨스트는 당일 정오부터 폐쇄될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반복되는 성추행 신고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시 차량 관리부에서 일했던 리사 말리 카터는 호이트 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조합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러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뉴욕 주지사에게 알렸지만 주지사에게서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터는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호이트 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 조합 회장의 상사라고 생각해 주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1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반복되는 성추행 신고를 무시했다는 고발에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리사 마리 커터는 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조합 회장 윌리엄 샘 호이트가 자신에게 외설적인 사진을 보냈으며 뉴욕시 차량관리부에 일자리를 알아봐준 후 자신을 꾸준히 괴롭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이와 같은 성추행 사실을 주지사 사무실에 보고했으나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을 때에는 샘 호이트의 상사에게 직접 항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카터는 이때 쿠오모 주지사가 호이트의 상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주지사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으나 역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쿠오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터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마침내 이를 관뒀으며 그녀는 호이트가 그녀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이트는 침묵의 조건으로 카터에게 $50,000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측은 그녀의 성추행 신고 사실을 무시한 적 없으며 호이트에게 금전적 합의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터가 검찰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호이트는 이미 성스캔들 과거가 있어 많은 뉴욕 시민들은 왜 쿠오모 주지사가 호이트를 개발조합 회장직에 임명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MTA가 연말을 맞아 빈티지 전철을 운행합니다. 오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F라인과 Q라인에서 운행이 될 빈티지 전철은 천장 선풍기와 등나무이자 옛날 광고, 백열 등으로 꾸며져 승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MTA가 연말을 맞아 이른바 빈티지 전철을 운행합니다. 이번 빈티지 전철은 F와 Q 노선에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일요일 운행됩니다. 빈티지 전철은 천장 선풍기와 등나무 의자, 옛날 광고, 백열 등으로 꾸며지는 등 내외부가 193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운행되던 전철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F라인의 빈티지 전철은 이 애비뉴와 렉싱턴 애비뉴, 63스트리트 사이에서 운행되며 Q라인의 빈티지 전철은 렉싱턴 애비뉴, 63스트리트과 96스트리트 사이에서 운행됩니다. 한편 MTA는 전철뿐만이 아닌 버스도 빈티지 버스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42스트릿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M42 버스 노선에 오는 12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중에 여러 가지 컨셉의 빈티지 버스가 투입됩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20일 허드슨밸리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4명 등 총 30명이 부상했습니다.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 19분경 템프힐 로드에 있는 벌라 인터내셔널 플랜트에서 발생했고 2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화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났고 2번째 폭발은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2번째 폭발로 소방관 4명이 부상했으며 사망자인 공장 직원은 사고 당일 늦은 시간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매니큐어와 립스틱, 향수를 만들던 공장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을 우려해 공장 반마일 반경 내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8시 29분 버겐 카운티에서 화물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4살의 운전자가 콜럼비아 애비뉴 레일로드의 안전 게이트와 경고 불빛, 음향식 표시기를 무시한 채 운행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2009년식 아우디 A3를 몰고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는 충돌한 뒤 차량을 약 반마일가량 끌고 갔습니다. 운전자는 인근 잉그루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지난 19일 뉴저지 스프링필드에서 경찰을 깨문 뒤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스프링필드 경찰은 용의자의 차를 세웠으며 이들은 곧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게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며 깨물었고 이 같은 행위에 경찰이 뒤로 물러서자 용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또 다른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용의자의 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어를 잃었고 뒤집혔으며 차는 폭발했습니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19일 강풍으로 뉴저지 티넥의 나무가 쓰러져 성인 남성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무는 60살의 로퍼트 배틀 소유 픽업 트럭 위로 쓰러졌습니다. 배틀은 이날 이른 추수감사절 기념을 위해 가족들을 방문했으며 그의 차는 티넥 로드상의 어머니 집 앞에 주차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나무는 트럭 위로 쓰러졌고 트럭 옆에 서 있던 배틀은 구조요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50여 분을 나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배틀은 구조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PSENG에 따르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원을 차단해 일대 약 90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 국경순찰대원이 불법 입국자들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 같다고 국경순찰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국경순찰위원회는 불법 입국자들이 매복했다, 순찰대원들을 노린 것 같다며 숨진 대원은 머리에 단단한 물체를 맞았는데 누군가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 재단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재단의 해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이해 충돌의 소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해산 의사를 발표한 데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정부가 AT&T를 상대로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막고자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20일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안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T&T는 지난해 10월 845억 달러 규모의 타임워너 인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버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기사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교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공공시설위원회는 우버 운행과 관련해 모두 5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우버에 8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미주한국어재단 김경화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우리 김경화 우리 개설위원장님께서는 미주한국어재단의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한국어재단의 개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화입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미국 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의 그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재외동포 학생들을 위한 그 주말 한국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학교 내에서 학생들 미국 전체 학생들을 위한 정규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 한국어 재단에서는 미국 정규 학교의 한국어반을 제2 외국어로 월드 랭귀지로 개설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우리 김경화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돼 갖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행사를 지금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미국 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하려면 첫째로 우리 좋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갖춘 분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산은 미국 학교와 저희 한국 정부 그리고 저희 미주 한국어 재단에서 열심히 마련해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분들은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좋은 교사분들을 발굴해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아니면 한국의 교사가 되는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좀 뉴욕 교육원과 주최를 같이 해서 한국어 교사를 찾습니다. 내지는 모십니다라는 주제로 뉴욕 뉴저지 근방에서 현재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취득하시는 길에 있으시거나 또는 앞으로 희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네트워킹을 좀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날짜가 30일이죠. 네. 네네. 30일 날 지금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하는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뉴욕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한국어반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격증을 갖춘 교사분들이 없으셔서 저희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그 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길은 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뉴욕주와 뉴욕시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을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 동부 지역에서 지금 한국어반 개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미주 한국어재단과 뉴욕 교육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시고 또 주변에 특히 우리 1.5세, 2세 분들 앞으로 차세대 교사분들이 되실 분들을 많이 추천하셔서 이날 오시면 학부 과정에서부터 대학원 과정, 자격증 취득까지의 정보를 전부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네.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있고요. 네네. 예. 네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무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뉴욕 교육원에서 네네. 이번에 선생님들께 전부 대접하시고자 합니다. 아,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행사가 지금 처음인 건가요? 어떤가요? 교사분들을 위한 이런 리셉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 가끔 뉴욕에 계신 한미 교육자 협회, 교사 협회 이런 데서 연수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께 정보도 많이 주시고 또 뉴저지에서도 따로 뉴저지 한인교사협의회에서 이런 정보를 주시고 저희 미주한국어재단에서 매년 하고 있는 애뉴얼 갈라에서 또 이런 정보를 전부 드리고는 있지만 뉴욕 뉴저지 교사분들과 희망자들만을 위한 이렇게 자체 행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떤 한국어에 대한 어떤 수요? 예, 네. 예, 예, 그런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예, 참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네. 이 한국어 어떤 교사의 어떤 가는 방향, 방법 이런 네. 부분이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가져보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뉴욕시 전체 교육청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앞으로 뉴욕시와 뉴욕주의 한국어반 개설이 어떻게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실 거고요. 스토니브룩 뉴욕주 주립대학인 스토니브룩에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메이저를 들어가면 교사 자격증 메이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설명을 하게 될 거고 뉴욕시 시립대학 중에 한 곳이 지금 한국어 교사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할 위치에 있고요. 이미 러커스 대학원에서는 뉴저지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취득을 하신 분들, 지금 스토니브룩에서 졸업을 앞두고 교사 취득을 하려고 앞둔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그 길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한국어재단 10년 전에 개설해서 창립해서 일을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이 미국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의 성공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교사분들의 모집 이런 것이 조금 수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어떤 모든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개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사분들이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취득을 하시면 아마 앞으로 미국 정규 학교의 정규 교사가 되는 길이 활짝 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아 한국어반 미주한국어재단 한국어 반 개설위원장님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좀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을 조금 좀 여쭐까 하냐면요. 실질적인 한국어 교사가 되는 방법에 관련돼서 조금 행사에 앞서서 조금 엿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